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혁신 포럼 마지막 종합토론 자장을 맡은 박지병입니다. 강원대와 한림대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시청인 교수님과 손혜숙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토론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김선 군 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님, 윤은숙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님, 그리고 정달의 강원대 수학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셨어요. 편의상 외부 인사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이성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특히 모든 분이 이제 동의하듯이 국내에서 SDN 이해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에세이 쓰기 하는 방식 또는 책과 연결해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강의와 그룹 작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거는 좀 큰 얘기인데 작년에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거의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끼워서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채택됐거든요. 이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법과 제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잡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다시피 녹색 성장, 그다음에 탄소 중립, 대통령 직접 막 이런 것들과 이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관계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직서로 그동안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였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제 새 정부가 되겠죠. 6월 4일 날 발효가 되면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체계가 잡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 홍보에 대한 항목이 28조 2항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건데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과 통합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SG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에서 하는 이런 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와 특히 지자체와 같이 이게 만나게 되면서 시너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SEG에 이걸 하게 되는데 대학이라는 게 제가 볼 때 SEG가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교육이 있고 연구가 있고 실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교육 분야고 연구 분야는 사실 SEG를 연구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우리 정우탁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아직 석사나 박사, 석사에서 가끔 논문들이 나오는데 아직 연구는 많지 않고 그다음에 실천 같은 경우가 저는 수업에서 이제 개별적인 실천만 얘기했는데 아까 강원대 총장님께서 전 세계 SEG 대학 평가에서 강원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그린 캠퍼스 캠페인 그래서 SEG 이행 계획을 환경 중심으로 만든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SEG 관련해서 전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 실천도 같이 특히 이제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SEG가 국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2016부터 지난 한 5년 동안은 국가 중심으로 법제도 만들고 뭐 지표 만들고 이런 거 했다면은 향후 10년, 지금부터 10년은 지자체와 모든 산하 기관으로 이게 내려가야 제대로 2030 달성되기 때문에 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실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교육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세 분의 발표를 내용과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형식 그쪽보다는 더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정우탁 교수님이 아주 야심차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를 만드셔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강원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도 사실 지지난주에 강의 마쳤거든요. S1번 인공 강의 마치고 커리큘럼 한데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거 뭐냐면은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SG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제가 비상임 이사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코이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코이카 교육원에서는 주로 ODA와 SG 관련한 강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지자체 대상으로 SG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다음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석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영어로 하고 있는데 약간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2030 의제 있죠. 2030 의제 위에 문서를 가지고 강독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는 주로 아시아의 그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SDG와 인권을 같이 연계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강의를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DG 16번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구성할 때. 첫 번째가 그 SDG를 17개, 169개 목표를 보통 이제 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이 배경이 되는 2030 의제 문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거의 이거를 모르고 마치 SDG만 딸랑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런 폐해 때문에 SDG를 얘기하지 말고 2030 의제를 얘기하자. 그리고 유엔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SDG가 아니라 2030 의제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옥탁 교수님이 이제 수업 마지막에 굉장히 흥미롭게 포스트 SDG를 언급하셨어요. 2030년 이후에. 전 좋은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SDG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SDG에 담기지 못한 것,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그 강의에서 SDG 18번이라는 거를 그 페다고지 차원에 도입하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가면 SG 18번 이름으로 한 7, 8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 자국이 관심 갖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관련 이슈가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18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인지뢰라든지 불발탄 이런 걸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우주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17번과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연계해서 그 SDG의 한계를 넘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포스트 SDG와 같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SDG의 그 특성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보통은 SDG 17개 이렇게 나눠서 막 하게 되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목표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른바 코이카는 범분야라고 하는, 특히 그 불평등, 기후위기, 거버넌스 16번, 이행수단 이런 것과 같이, 그래서 1번 다 하고 나서 16, 17이 아니라 1번 빈곤을 가지고 16, 17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2번 기아를 가지고 16, 17과 같이 하고, 불평등, 기후, 이런 식으로 이게 크로스 메인스트림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SDG가 이게 종합적으로 드러나는데, 지금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게 다 분절화해서 하고 나중에 종합하는데, 사실 그건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각 그 목표, 세부 목표 보면 A, B, C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목표에 다 세부 그 이행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SDG 16 곱하기 17 접근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야 목표를 하더라도 16, 17이 같이 붙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데서는 SDG 16 플러스 이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분절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것이 수업 내용에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SDG를 다양한 접근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 종합적인 나중에 커리큘럼을 만들 때 이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면서 수업 조건이 워낙 어떤 데는 비대면, 대면, 인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목표, 세부 목표를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접근하는, 정욱탁 교수님 강의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몇 개의 목표를 모으는, 그걸 다른 말로 멀티 섹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넥서스 어프로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식량물, 에너지 2번, 6번, 7번을 모아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불평등 같은 경우도 5번이 성불평등이라면 10번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16번은 정치적 불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모아서 이렇게 꾸러미로 하는 것들이 SDG가 갖고 있는 입체적 성격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행위자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관점에서 그것들을 보는, 그래서 전체 SDG를 두고 청년 관점,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알다시피 SDG는 이 그룹 중심이 아니라 섹터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천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주민 단체나 난민 단체나 뭐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들, 장애인 관점에서 17개 목표들 다 보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보니까 우리 손혜수 선생님이 하셨던 이런 과제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DG라는 게 유엔에서 만들었지만은 지금 국가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까지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 SDG, 유엔의 모든 것들이 이걸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차원적인 SDG 접근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현재는 지금 대부분이 교양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사실 학부 1학년, 그러니까 학부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는 저는 전공 분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모든 분야, 자연과학도 있고 이것이까지 진도가 나가야지 사실 SDG의 본령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대에 대한 제안인데요. 그 강원대가 유일하게 분단된 그 지자체의 국립대학임을 감안할 때 그 남북 강원도 SDG를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지금 국립대학 여러 군데가 모여서 한반도 SDG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됐는데 특히 그 북한의 SDG 수용성을 고려할 때 그 DMZ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DG가 갖고 있는 장점이 유엔의 어떤 일종의 연성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볼 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 분야를 좀 더 특화시켜서 그 강원도가 남북관계 협력에도 SDG 연동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저희 토론 패널들은 발표자와 함께 지금 줌 화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 송출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끊어서 잡았던 모양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사안들 때문에 지금 아마 변경된 사항들이 고지된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하게 그래도 순서를 지켜서 10분씩 좀 시간을 지키신다면 그 10분 안에서 그 토론자로서 하실 수 있는 제언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훈 선생님께서 뭐 SDGs 18번 지표 말씀해 주신 것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도 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번 지표와 나머지 지표 간의 분절적인 접근을 지향하기 위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제 간 접근, 나아가서 학부 교양 다음에 전공 과정에서 SDGs를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실천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이 교류하는 그런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선 군 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주제 발표와 기조 강연을 들으시고 생각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굿네이버스 김선입니다. 제가 요즘 어디 자문위원회나 회의들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활동가들을 많이 불러주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교수 나라라서 전문가 이꼬르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다고 막 발끈하는 교수님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당사자 앞에서 발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은 정보가 많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하는 강점이 있으시죠.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부딪혀 보는 거죠. 뭐 저도 아프리카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했고 또 수많은 ODA 사업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그래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외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원대에서 저를 왜 초청하셨는지 저를 또 이성훈 선생님 빼고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성훈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진 않았을 거고 어찌됐건 굿네이버스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국제개발 NGO로서 활동하는데요. 제가 NGO 활동가를 대표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 있지 않으니까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성훈 선생님도 뭐 교수가 메인 직업은 아니시지만 학교랑 워낙 연이 많으시니까 거의 비슷한 시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활동가나 시민 입장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토론문도 다소 에세이처럼 썼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SDG가 시작된 2015년 총회 뉴욕
그게 갔었거든요. 유엔 총회의장에 갔는데 그때 이성훈 선생님도 가셨죠. 그땐 이성훈 선생님이 유엔이랑 하도 친하니까 뭔 자격으로 가는지 하도 더블 지위가 많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유엔 에코속에 최상위 지위 NGO로 등록돼 있어서 거기에 국제개발 담당자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정상이 발표하고 하는데 사이드 세션에서 그 경제 파트, 그때 SDG의 중요한 또 필라 중에 하나가 경제 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가 워낙 제가 관심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네슬레에서 뭐 엄청 진전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하셔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기업은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SDG를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단체에서 같이 가자고 막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민낯이라고 제가 좀 2015년에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드 세션 만들어가지고 다른 정상들 4명 불러다가 막 발표를 자랑스럽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거야 라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례 하나만 더 할게요. 2015년에 같은 해네요.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라는 것을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거고 또 여기 교수님들 중에서도 또 관여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하는데 유네스코에서 온 분들이 물은 거죠. 왜 CSO 미팅이 없냐? 갑자기 늑달같이 불러서 제가 가서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민의 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의 참여도 있지만 시민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되고요. 결국 SDG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각 국가의 시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행복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성 자체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거죠. 우리가 국제개발이라는 아젠다에 있어서도 중요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협력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협력국의 참여를 협력국 정부의 참여로 치환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국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지 이거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말고 주민들의 참여, 그들을 위한 것이냐, 뭐 국익을 위한 상생의 ODA 이런 얘기가 3차 기본계획의 정부의 문서에 있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는 걸 넘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 다니면서 대한민국 ODA가 4조 1천억 원이에요. 이거를 퀴즈를 내보면 맞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 하는 말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400억, 뭐, 좀 센 사람들이 1조 이럽니다. 4조 1천억 원이나 쓴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 국민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ODA에 우리가 4조 1천억을 씁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마 국민투표에 붙이면 질 겁니다. 아마 뭐 1조 이하로 써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SDG 교육을 한다는 건 당연히 ODA에만 국한되진 않죠. 우리 한국에서도 SDG의 특징상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ODA라든가 개발 협력에 대한 여러 알리는 홍보의 수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교육인 것 같아요. 좀 쉽게 풀면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썼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 백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DG 교육을 막 하면은 학생들이 정답은 하겠죠. 뭐 시험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17번은 뭐 8번은 뭐, 13번은 클라이밋 체인지 뭐 이렇게 외우기 어렵죠. 외워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이게 세계 시민교육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세계 시민교육 뭐 아주 권위자도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에 뭐가 또 당연히 또 아까 뭐 법적인 거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고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굿네이버스의 직원이 많거든요. 국내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국제 사업하는 직원이 한 50명 정도예요. 근데
국제 사업 하는 애들은 뭔가 다른 애들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순간 뭔가 다른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론문 말미에 쓰긴 했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좀 교류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는 여행도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ICT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청소년, 대학생, 청소년의 범주를 뭐 대학생까지 친다면 이들이 뭐 이렇게 친구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올림픽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숫자적인 한계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실은 뭐 저희 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저희 안에서도 뭐가 고민이냐면 자꾸 SDG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냅둬라. 친구가 되면 저는 대북 사업을 오래 했는데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정치 역학으로도 해석되지만 저는 북한에 제 친구가 살아요. 그 협동 농장에도 있고 제 친구가 살기 때문에 거기를 폭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단순한 그런 논리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차 이게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연결이 되느냐까지 귀결이 돼야 이 교육이 나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나랑 상관 있는 걸로 만들어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훨씬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체감이 되겠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만들었지만 저는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 SDG도 18번, 뭐, 2030년에 뭐, SDG 2,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원대에서 만드는 이 교육 자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와닿는지를 잘 분석해서 진짜로 SDG 이 교육은 3년 후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좀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학생들 반응을 예민하게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토론문에 적은 것 중에 하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당면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학생들이 인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솔루션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각 번호에 해당하는 교육에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혜숙 교수님께서 하신 거를 보면서 되게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이렇게 활동적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탄소 발자국 때문에 된다거나 또 우리 요번에 팬데믹이 되게 좋은 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면 지구촌의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있지 하고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SDG에 대해서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SDG를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나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SDG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거에 궁금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SDG는 관계가 안 된 직종이 없잖아요. 뭐 정부, 국제기구, 뭐 대학, 뭐 기업, NGO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실현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거냐? 또 일자리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안에 담을 건지 후속 교육으로 뒷교육에 SDG를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 뭐 기업은 어떻게 하고, 뭐 국제기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개발을 하는 정체성도 있지만 제3섹터에서 일하는 NGO 활동가로서의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교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CSO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싶고요. 다양한 주체들, 그 직업교육, 진로하고도 연계해서 SDG를 좀 푼다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 본부장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설마 SDG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발끈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뭐 위계라는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발전마저도 뭐 정부 주도나 관변 일변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속 가능 교육이 단순히 사실 전달이 아니라 좀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세계 시민 교육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교육의 목적을 시켜주시는 제언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문에 써주신 것처럼 지구촌의 당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는 교육, 또 SDGs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소개하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뭐 한림대 소개해 주셨지만 토론과 실습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는 경험의 제공을 주문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이제 토론자로 윤은숙 자유정보학부 교수님께서 그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정보학부 윤은숙입니다. 좀 전에 김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수로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 사례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기조 강연과 발표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좀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나날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가 어떤 글로벌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 오늘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두 분 발표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뭐 최근에 또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즉 ESD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목표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인류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의 목표랑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보았을 때 ESD의 위상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최근에 몇몇 논문에서 이제 사례 분석을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교양교육 참여 여부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척도의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 SDG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에서 오늘 저는 세 분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식과 정보 전달에만 국한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SDG의 교육 목표가 4세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및 능동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량 역할하는 교육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의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에서 고등교육 현장에서 운용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지속 가능 발전의 아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측면에서 보면은 17개의 대목표가 있고요. 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들고요.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서는 누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SDGs의 실행과 실천을 위해서 우선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혜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남대의 경우를 보면 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의 교과목의 주요 특정 어떤 주차에 한정해서 SDGs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발표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교수자와 수강자 사이에 피드백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협동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의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재화하는 데도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 예컨대 뭐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시행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대학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한 어떤 긍정적인 이해를 확장했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강원대 사례인데요. 강원대가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만 하는 기초교양으로 SDGs를 편성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큰 진보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을 보면은 매 주차 SDGs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가 기초교양의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가 역동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SDG의 실천과 대학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강생 자신의 어떤 진지한 자기 성찰과 내재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표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동영상 강의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천 사례 공모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김서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DG의 최종 목표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의 지속 가능 발전의 이해 교과목이 기초교양으로 편성되어서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목표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표하신 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윤은숙 교수님께서 토론의 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SDGs를 위한 대학 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둘 중요한 질문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간단히 정리하면 실행과 실천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뭘로 볼 것인지, 그리고 한림대 사례의 경우에는 그 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특정 주차에 운영한 이유, 또 최종 결과물을 낼 때 애로사항, 그리고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셨고요. 강원대 경우에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문제, 동영상으로 제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1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종합토론 이후 발제자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강원대 수학과의 정다래 교수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 수학과에 있는 정다래라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그 SDG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저희 이제 대학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설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목적, 필요성, 그 다음에 주체별의 실천 방법들을 이제 학생들이 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학생들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이해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였을 때 그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과에서 이런 부분의 한계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는 적극적으로 좀 계속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이제 손혜숙 교수님이 발표해주신 그 내용도 굉장히 좀 많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교과로 직접 이제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그 저해하는 문제를 먼저 직접 발굴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아까 그 신혜숙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전공 교과에서 뭐 한두 주차 정도를 전공과 관련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그 지속가능 발전 교양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그 지속가능과 연계한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뭐 모두 다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그런 과제들을 좀 선별해서 시상을 하면서 이제 학교 내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실천적인 활동을 이제 저희가 그 교과 내에 좀 추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온라인 수업의 한계도 극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교양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저희 모두가 그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의 대상이라는 것, 변화의 대상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다려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천을 위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그래서 뭐 비교과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공의 뭐 일정 주차의 강의, 한 주차 정도의 강의, 그리고 공모전을 통한 인식 공유와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신 토론자의 토론 의견은 다 들었는데요. 시철윤 교수님과 손혜숙 교수님께 이 토론에서 나온 그 제언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철윤 교수님 마이크 켜셨는데 시철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보다 더 좋은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정우탁 기조 강연 해주신 교수님도 한번 계속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우탁 교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의미 있었던 거 먼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토론에서 간단한 이제 답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우탁 교수님은 이제 국민국가에서 세계 지구로 가야 된다는 거,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 시가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SDGs 18번과 여러 번 분야 목표를 아우르는 꾸러미로 만들어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게끔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강원대의 특성으로서의 남북 강원도 협력방안 연구 제안해 주신 거 감사히 새기고 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활동가의 시각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굿네이버스와의 이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그런 대학생이 세계 대학생들과 친구 맺기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학생들도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SDG라는 것이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실질적이고 나의 어떤 이웃을 만드는 친구를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석 교수님하고 이제 정다혜 교수님 이제 토론도 해주셨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과제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부분은 이제 질문해 주시고 제언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강원대 학생과 그 청년과 함께 이 SDG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 너무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이거 보면 의미 있게 다가설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강원대 학생이 했던 말이 좀 어렵겠지만 가장 첫 출발은 이게 SDG라는 걸 왜 해야 되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지금 당장의 현안에 급급한데 이 SDG라고 하는 사실 조금 거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대학생들도 요즘 취업과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아서 이게 딴 얘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왜 이걸 배워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작은 실천을 해내는 거 이게 가장 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대학에서의 이 과목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다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수업에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한 실천 사례를 모아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양교육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가운데의 그 지속가능 혁신센터에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교과 비교과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계속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한 번의 교과와 운영으로 SDG라는 것이 강원대학교에 완전히 지향점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3년, 5년을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씩 디디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 교수님도 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이거나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신철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역시 SGS의 18번 항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향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분절화, 합헌화가 아니라 연계된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포스트 SDGs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국제 교류를 활용을 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인식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진로 탐색과 연결해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근데 다시 다 진로 탐색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접근 방법들도 좀 많은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이제 실천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SDGs라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생소해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생활과 굉장히 깊이 있게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곳곳에 접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정다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교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주차에서 한정해서 왜 수업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주제 중심 교과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 가능성들을 먼저 타진을 해보고 시작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은 많이 발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대상으로 한 학생들이 사범대 학생들인데 저희 학교의 사범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그렇다면 사범대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라면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수업은 적극성이나 어떤 문제의식이 없다면 힘들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은 SDGs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들이 나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인식을 시킬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영상 세대이다 보니 미디어 세대이다 보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이야기해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찾아보고, 이게 그러네, 내 문제였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거였네, 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교과목이 이제 짧게 진행을 했지만 그나마 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건 지금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타자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SDGs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또는 전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민의식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의지나 아니면 협력과 특히 어려운 게 이제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의 문제도 같이 들어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차근차근 인식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또 비교과를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토론이 오고 갔는데요. 기조 강연을 해주신 정은탁 교수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SDG 개론 과목 개설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외로움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고 서로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 토론 같이 하면서 제가 기조 발제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끼리 그걸 뭐라 표현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타디 스쿨이라고 했는데 이런 네트워크 어떤 논의하는 느슨한 형태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오늘 또 우리 이성훈 이사님 토론에서도 배우고요. 또 다른 분들 우리 김선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도 그렇고 저도 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고민을 Q&A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강원대학에서 어렵게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오늘 참가한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관심 있는 분들 넣어서 SDG 뭐 모임, 연구자 모임이든 뭐 그냥 네트워크이든 아주 편한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상 저도 가르쳐 보니까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문제에 가면 뭐 도저히 제가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조영숙 대사를 특강으로 불렀고요. 등등 해서 이런 분야에 내가 그 SDG 모든 분야의 전문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에서 팀 티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팀 티칭 하시면서 장점과 또 그게 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 티칭 하자.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고 뭐 혼자 하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러 사람을 좀 특강에 부르고 싶다 그러는데 그 교양 교육에 단 한 분만 특강료가 나간다.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사람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도 서로가 좀 비교해 볼 만한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지적한 실천 문제 같은 경우인데 제가 그 세계화 시민이라는 그 세계 시민교육 강의에서는 꼭 학생들이 조별로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뭐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난민,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걸 팀으로 하도록 하는데 SDG 교육 처음 개설하다 보니까 17개 주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된 그런 과제는 못하고 지식 위주로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다음 그 학기에 만약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 발표 토론도 있겠지만은 직접 조별 지식비 과제를 하도록 해서 실제 행동하게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한데 이거 계속되면서 확산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 교수자 이제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면 가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좀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어떤 모임 네트워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꼭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혼자 가면 외롭죠. 맞습니다. 네, 저희 제 전공 이야기를 하면 그 방법이라고 하는 메소드라는 말은 메타 호도스의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간 길을 그러니까 호도스가 길이라는 뜻인데요. 다 같이 간 길이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정우탁 교수님이 자료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난관이라든가 힘든 애로사항들을 같이 뭐 Q&A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교양교육 포럼이 그냥 단지 필요를 위해서 그냥 그 하나의 포럼으로 그치는 것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그 교육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어떤 계기 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요.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한남대학교 손혜숙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이 수업을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를 지정하거나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목록을 제공하셨는지요? 있었다면 목록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텍스트 목록이 혹시 공유 가능하면 뭐 저희가 그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할 텐데 혹시 뭐 텍스트 그 서적이나 아니면 참고 자료 한두 가지 정도 구두로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를 제가 다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종합적 사고와 의소통이라는 교과목이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 교과목 내에서 한 20권의 책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목록을. 그래서 그 목록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목록을 보고 그 목록 중에서 이제 SDGs랑 관련이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이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당장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떡하죠?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요청이 있어서 혹시 궁금하면 뭐 그런 이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그 운영진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로어에 다른 질문은 없어서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만 모두에게 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요. 뭐 어떤 분이시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시작 단계, 물론 먼저 어느 정도 인식과 공감대가 펼쳐져 있어서 그냥 막 착수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3년, 5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좀 긴 길을 이제 떠나야 하는데 저희가 뭐 이런 걸 좀 같이 뭐 읽어보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건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시작점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워밍업이 될 만한 SDGs와 관련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먼저 물론 교과목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한 학기를 운영해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뭐 강의 시간에든 아니면 비교과를 통해서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책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거나 이런 지금 아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성훈 교수님.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앞에서 손혜숙 교수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했는데 저도 이제 SG 교육할 때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와 가족과 지역, 그 다음에 국가, 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적어보라고 이렇게 쭉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SG랑 연결시켜 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 교수님이 정확히 생각했지 나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SG가 결국에는 나부터 출발해서 글로벌까지 간다라는 사실 내용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그 페다고지를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 전문가분들이 저는 그냥 대충 하지만은 이게 또 그런 교육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 채팅방에다 제가 APSD 홈페이지를 올렸는데 APSD가 제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SDG 관련된 그 국제 NGO들의 협의체거든요. 거기 제가 대표 강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올 초에. 그래서 해외 자료들은 대충 여기 보면은 18번도 거기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국제 자료들은 이것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우탁 교수님이 외롭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우탁 교수님은 국제교육 중에서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근데 그 본부장님은 진짜 현장에서 SDG를 실천하고 연기하는 거 하셨고, 근데 오늘 새롭게 좀 학교에서 이쪽을 강의하시는 분들 만나면 저는 굉장히 따뜻한 격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시너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저거 하나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수준 차이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SDG에 대한 담론과 연구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SDSN이라고 제프리 삭스 교수가 주도한 게 국내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격차가 있을 때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국제적인 연구 성과들을 빨리 번역해서 공유하는 거 있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연구 쪽에서 그런 중요한 분들,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해마다 유엔 사무총장 SEM 보고서 내는 것도 있지만 2019년에 보면은 GSDR이라고 해서 글로벌 서니티 리포트 4년에 한 번씩 종합하는 그 전문가들의 보고서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빨리 좀 강원대학교에서 선점하면 어떨까? 예산 투여해가지고 중요한 것들 총서로 번역 시리즈를 쭉 해서 국제 담론들을 빨리 따라잡는 작업.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여전히 한국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는데 이 글로벌과 연계가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와 좀 선도적인 역할을 강원도가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정우탁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네, 정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우탁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우탁 교수님, 아직 마이크가 네,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아직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는데.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이성훈 이사님 저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번역 좀 우리 강원도 대학에 저 처음 알았는데 지속 가능 혁신센터 만들어졌으니까 좀 계속 그 저술 번역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교과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기관에서 놓은 건 있지만은 대학생들한테 그게 볼 수 있는 어떤 교재 이런 거 지금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작업 중에 정보 공유하면서 교재 발간 작업도 같이 해나가고 하면 뭐 공동체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침 경희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교수자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좀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잠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예. 보이네요. 예, 제가 그 화면 공유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수자 대상 워크숍에서 제가 그 제안하는 거는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융복합 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세계 시민 사상 이거는 이제 SDG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관한 독해, 예를 들면 마사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주의 정통 이런 걸 이제 보자. 두 번째 2차에서는 이거 이제 SDG도 국제기구 유엔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제기구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국제기구와 글로벌 아젠다가 무엇인지 MDG와 SDG에 관해서 같이 이제 독해하자. 3차에는 페다고지 방법으로 융복합 교육이라는 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전공 교수님들이 하기가 힘든 거니까 융복합 교육론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융복합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페다고지를 배우는 거. 이제 제가 4차, 5차 두 번으로 나눠서는 이게 융복합 교육의 실제 사례인데요. 우주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고고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법학, 생태신학이 조금 포함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경희대학에서 낸 게 이제 빅뱅에서 인간까지라는 책이 있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그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 그리고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의 그 지구의 꿈, 항온의 사색, 위대한 가업, 최근에 나온 저작이 강금실 교수의 해서 지구를 위한 법학, 이런 책들은 기본 바탕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를 위한 교수자 상호 협의 모임 이런 식으로 제가 6차에 걸쳐 가지고 그걸 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SDG 교육을 위한 주제 이런 공부, 페다고지 공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료 교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역과 또 교재 발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최신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아까 이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제안해 주셨습니다. 혹시 김선무 부장님 따로 생각을
하거나 책을 추천드릴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지금 정우탁 교수님 말씀하신 책들도 저도 좀 봐야겠다 하는 게 있어서 살짝 메모를 했는데 좀 이렇게 쉬운 책들도 많이 추천되면 좋겠어요. 뭐 우리 한비아 씨 책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렇게 공감대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카데믹한 어프로치 그리고 뭐 오래된 미래 같은 이렇게 읽기 쉬운 에세이 같은 이런 책 이렇게 많이 본다면 이렇게 그렇게 방향성을 몇 가지를 두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일찍 끝나지만, 저기, 관계자께 여쭙는데, 뭐, 이상으로 토론 충분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상, KNU 교양교육 포럼 2차,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그 전문가들과 그리고 그 실제 SGS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는 강원대와 한림대의 그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정우탁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손혜숙 교수님, 시초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